중국이 한국 문화만 탈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개인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탈취당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다고 하니 꼭 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원래도 안 좋았지만 최근 들어 더욱더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죠. 요즘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중국의 망언들도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치에 대한 중국의 시호가 또 나와서 잠깐 소개하자면, 중국 관영언론 황구시보는 중국이 김치 제조법을 국제표준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 ISO 표준에 맞춰 제정했다며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을 당한 것이고 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수촨성 메이산시가 주도하고 중국, 터키, 세르비아, 인도, 이란 등 ISO 5개 회원국이 참여해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규제 표준을 제정했다는데, 같이 참여했다는 나라들 면면을 보니 이건 또 무슨 수작인지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한국의 식품업계도 황당하다며 고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대로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제정된 김치 표준을 누가 알아주겠냐라는 것이죠. 또한 스촨김치는 염장 채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한국의 김치와는 다르며, 이번에 제정된 국제표준이라는 명칭도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로 명기돼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김치라고 표기도 안 했으면서 김치국제표준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이런 행태들은 화가 나고 한국도 단호히 시정해 나가야 하겠지만, 사실 한국 전체 차원으로 보지 않고 개인 한 명의 생활인의 입장만 본다면 또 중국이 중국하고 있네 라고 무시해버리면 실생활에서는 사실 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개인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다고 하니 꼭 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보안연구단체 사이버뉴스는 중국의 제이모 브랜드, W모 브랜드의 무선 공유기 제품에서 백도어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제품은 월마트에 판매되는 제품으로 사이버뉴스의 문의에 월마트는 해당 품목은 현재 재고가 없으며 보충할 계획이었고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고 합니다. 특정 기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뉴스가 확인한 모든 장치에 백도어가 포함되어 있어 잠재적으로 수백만 개 이상의 장치에 백도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며, 백도어를 통해 악의적인 행위자가 해당 라우터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유기에는 다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스크립트가 내재되어 있어 공격자가 해당 기기뿐만 아니라 인접 네트워크에도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유기는 홈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사물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TV나 로봇 청소기, 냉장고 등도 공유기와 연결하고 있죠. 공격자는 공유기의 정보를 가로챈으로써 갖가지 개인정보를 훔치고 나아가 IoT 기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카메라에서 개인적 영상을 빼갈 수도 있고 난방기기의 통제권을 행사해 물리적 위협을 주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사이버뉴스는 이미 중국 IP 주소에서 공유기를 미라이 본넷에 연결하는 악성 코드가 업로드되어 공격이 있었을 수 있었다며, 이는 실수가 아닌 의도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뉴스의 선임 연구원은 또 W모, J모 제품들은 둘 다 중국 심천에 기반을 둔 IT 회사의 자회사라며, 만약 이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평판이 좋은 기업의 공유기를 구매하길 권한다 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들을 확인해보니 아마존, 이베이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오픈마켓들에서도 직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중국 업체가 우리 군에 납품한 CCTV 장비에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군사 정보가 군 서버로만 가야 하는데 중국 쪽 서버로 넘어가도록 설정된 것이고, 감시 장비의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망이 열려 있었고, 저장 경로도 변경해서 다른 PC로 기밀을 빼돌릴 수도 있었다는데, 감시 장비 215대 모두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고 긴급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중국산 저질 짝퉁 CCTV가 납품된 이유라고 합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내부망이라도 인터넷 환경만 갖춰지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처럼 충분히 군사기밀이 외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인도 등 각국 정부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들었던 이유들과 이번 중국산 공유기와 군용 CCTV 등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들이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웨이 장비에 대해 서방 국가라도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브라질 대통령의 아들이자 하원 국방위원장이 화웨이가 스파이 행위를 할 것이라며 퇴출시켜야 한다는
한다고 하자 브라질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허용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트럼프가 틱톡과 중국 앱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며 퇴출시켜야 한다고 한 것도 한편으로는 정치적 이유도 상당 부분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중국산 무선 공유기에 악성 코드가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말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국민들을 통제하는 시스템도 발달되고 있다고 하는데, 얼굴 인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CCTV로 범죄자를 잡아내는 시스템을 도입한 건 물론이고, 무단횡단한 시민의 얼굴을 인식해 공개 전광판에 띄우는 지역까지 있다고 하지요. 현금 인출, 건물 출입에도 얼굴 인식이 기본이고, 베이징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에도 얼굴을 등록해놓고 얼굴 인증한 사람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하는 등 모든 순간마다 국민들이 감시당한다고 느끼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신용 등급을 매겨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는데, 정말 옛날 영화인 실베스터 스텔론이 출연했던 저지 드레드라는 영화에서 미래 도시정부가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CCTV로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벌점 시스템을 매기고, 저지라는 경찰 같은 집단이 경범죄든 중범죄든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다가 직결재판, 처형까지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스토리였습니다. 중국 같은 전체주의적 국가에서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상상도 무리만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중국은 좋으면 지들만 그렇게 하던가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이런 감시체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중국에서는 큰 건물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스마트폰으로 건물별 QR코드를 인식해서 위험지역 방문 기록이었고, 감염자가 아니라는 확인이 떠야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개인의 고유번호는 물론 건강상태와 과거 동선까지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데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일부 유튜브나 언론에서는 우리나라만 중국에 입국할 때 적용한다고 했던 건강 QR코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도 모두 마찬가지로 중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핵상검사와 혈청검사 결과서를 포함한 건강 QR코드를 올리라고 발표했습니다. 타국들과 아무런 합의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중국 관변 매체는 자기들 마음대로 한국, 일본 같은 주변국부터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뭐 요즘에 개인적으로 중국 여행을 갈 사람들도 별로 없고 공무나 비즈니스 때문에 중국에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 저런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개인정보에 대해 1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 참으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얼굴 인식 시스템을 반대한다는 캠페인도 나오고 있고, 구글,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기업들도 엄격한 규제가 도입될 때까지 얼굴 인식 시스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얼굴 인식뿐만 아니라 생체 인식 사용에 대한 규범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중국이 그런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것은 헛된 기대이겠죠. 인터넷 공유기 같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개인정보 등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심지어 물리적 위험에까지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공유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들도 한 번씩 증이 재유행하면서 한국에서도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시 기존 방역체계가 한계에 부닥친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결국 집단면역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집단면역 실험에 나선 스웨덴 사례가 주목받고 있죠. 집단면역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서 도입한 스웨덴 사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스웨덴 집단면역 실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집단면역이 뭔데? 왜 스웨덴에 주목할까? 집단면역은 예방 백신을 맞거나 질병에 감염된 후 항체를 형성해 집단 구성원 상당수가 면역력을 갖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적어도 인구의 70%가 항체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렇듯 특정 병원체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전파가 차단되면서 면역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달까지 전 세계 인구의 10에서 20%만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럼에도 스웨덴은 지난 4월 2일 세계 각국이 이동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국경 차단 등 국민을 통제하는 강경한 방식을 선택할 때
장기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집단 면역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깃발을 들었는데요. 스웨덴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밀접 접촉하거나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하지 않는 국민성을 갖고 있다는 점,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25명으로 다른 유럽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인데다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따로 산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보자는 뜻이죠. 한국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사람들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 여행이나 나들이는커녕 외식하거나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에서는 아직까지도 유한 칼손 공중보건국장이 나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은 지속 가능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집회 금지,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 등 최소한의 규제는 있지만 사람들은 평소처럼 자유롭게 외출하고 사람을 만나며 카페, 공연장 등 각종 공공장소에서 일상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결과는 성공? 실패? 초반에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스웨덴 공중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4월 하루 500명 수준으로 발생했던 신규 확진자는 6월 24일 무려 1803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또한 하루 70에서 100여 명 사이를 오가며 많은 국민들이 희생됐죠. 6월 초 이미 스웨덴의 확진자는 4만 명, 사망자는 4,500명을 넘었는데요. 100만 명당 사망자는 450명으로 이웃나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5에서 10배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웨덴의 집단면역 실험은 큰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90%가 70세 이상이었고 이 중 절반은 요양시설에서 숨을 거두었는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도 병원 이송을 거부하는 등 방역에 구멍이 뚫려 고령층 희생이 컸죠. 스테판 레벤 총리는 우리는 가장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시인하면서도 방역정책 전체의 실패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심지어 스웨덴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책임자인 안데르스 탱넬 공공보건청장은 공영 라디오에 출연해 사망자가 너무 많았다고 인정하며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을 그대로 갖고 코로나19와 다시 맞닥뜨린다면 다른 국가들의 방식과 우리 방식의 중간을 선택할 것이라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실험에도 불구하고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비율은 전체의 7.3%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의 방식을 비판하던 스웨덴의 방역 책임자 안드레 센텀사 보건청장의 문제적 발언이 공개된 것인데 스웨덴 지역 언론 익스프레스에는 집단 면역 정책을 구상하던 당시 동날보건 청장이 무기로 보건 당국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메일을 살펴보면 낼 보건청장은 건강한 사람들을 호텔에 집단 수용해 자발적으로 감염되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 학교 만봉소의 도취약층이 노인 감염률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권고에도 그만한 가치가 없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스웨덴 보건당국은 집단 면역이 노인과 아이들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을 호텔에 수용시켜 강제로 감염시킬 계획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이는 방역을 떠나 인권과 생명윤리 차원에서 도덕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스웨덴 국민들조차 한국이나 독일의 방식처럼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가 뜨거워지자 스웨덴 정부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당국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내 보건청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면 마음을 놓고 붐비는 버스나 쇼핑몰에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벨기에, 스페인 같은 마스크를 의무화한 국가에서도 여전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스웨덴 영충복 왕국 유한 칼손 국장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은 지속 가능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명백한 입장이다. 스페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확진자는 늘어났다면서 텅비청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학교와 직장을 다니며 마음 놓고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상은 이제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스웨덴 국민들은 6개월간의 일상을 유지한 대가로 커다란 희생을 치렀습니다.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격리 치료 후 확진 자동선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분명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들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같은 고통을 감수했으며 그 결과 가장 성공적인 방역 모델로 인정받으며 이제는 영국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한국의 방역 모델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2차 확산 역시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로나 집단 면역 실험한 스웨덴 150년 만에 사망자 최대. 집단 면역 등 코로나19 국면에서 느슨한 방역으로 비판을 받았던 스웨덴에서 올 상반기 사망자가 150여 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통계 당국은 올 상반기 사망자가 51,4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869년 상반기 대기근 등의 영향으로 55,431명이 숨진 이후 151년 만에 최대치다. 스웨덴 전체 인구는 당시 410만 명이었고 현재는 1,030만 명이다. 올 상반기 사망자 중 코로나19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 이들은 4,500명 정도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상반기 사망자는 최근 5년 평균보다 10% 증가했다고 스웨덴 통계 당국은 설명했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평균보다 40%를 넘어서기도 했다. 스웨덴은 대다수의 유럽 국가와 달리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엄격한 봉쇄 대신 대부분의 방역을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맡겼다. 학교와 영업장도 일부 폐쇄에만 그쳤다. 스웨덴의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집단 면역 대책을 내세운 보건당국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집단 면역은 많은 개체가 면역력을 지녀 전염병의 확산이 억제되면서 면역이 없는 개체들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등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을 목표로 삼는 것은 사실상 방역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미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스웨덴의 누적 확진자는 85,400여 명, 누적 사망자는 5,800명.